네, 서울 아파트 가격마저 상승세가 멈칫하면서 부동산 시장 전반에 한파가 불어닥친 모습입니다. 높아진 대출 문턱에 어수선한 정부까지 집값이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네, 이런 와중에 정부가 또 무순위 청약 제도를 손보고 정비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최근 분위기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도시와 경제 송소연 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송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먼저 여쭤보기 전에 네. 무순위 청약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이게 무순위 청약입니다. 뭐 네. 통장도 필요 없고 뭐 네. 가산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아무나 네. 집이 몇 채든 네. 뭐 신청하세요. 이게 무순위 청약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청약에 여러 뭐 조건들이 있는데 네. 무슨 이 청약이라고 하면은 그 뭐 이제 우리가 청약을 할 때 일반적으로 공급을 하고 그 공급 안에서 모델하우스도 오픈을 하고 거기 당첨자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당첨자들이 자금 여력이 좀 부족하거나 이런 분들도 청약 시장에 뛰어든단 말이에요. 네. 그 주택 가격이 오를 수 있고 예. 청약에 대한 어떤 뭐 추가적으로 분양가가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심리적인 불안 요인이 작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주택을 청약에 도전을 했는데 덜컥 이제 당첨이 된 거죠. 물론 희망해서 하신 분들도 있고 어떤 그냥 도전을 했었는데 당첨이 된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네. 분들이 막상 당첨이 되고 나니까 주택 가격이 좀 조정이 된다든지 아니면 계약금도 좀 부족하거나 또는 중도금에 대한 그 여력이 없거나 이런 예. 분들 같은 경우는 당첨을 하고 난 이후에도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 취소된 물량을 통해 가지고 어떤 다시 무순위로 청약을 하게 되는데 순위가 따로 없는 데다가 이 순위 안에서도 어떤 해당 지역에 거주를 한다든지 청약 통장이 없다든지 이런 분들도 시장에 참여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요즘 주택 공급이 부족한 그런 상황에서 이런 뭐 무순위 청약에 대한 그 제도 손질 이런 부분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송 대표님 설명하신 그런 상황에서 나는 참 분양받고 싶었는데 네. 그게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꼭 무순위 청약이 아니더라도 네. 그냥 기존에 네. 청약 통장 갖고 있고 정상적으로 하는 분들한테 추가로 청약을 받으면 되지 않나요? 뭐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도 정확한 뭐 지적인데요. 그게 이제 청약 제도에 따라서 정부가 들어올 때마다 또는 어떤 정권이 교체가 된다든지 아니면 정부의 어떤 청약 제도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게 계속 변경이 많이 돼 왔어요. 그래서 청약 제도를 뭐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그전 정부, 그 앞 정부도 수십 차례씩 이런 청약 제도를 계속적으로 손질을 봐왔는데 말씀하신 거대로 기존에 이제 주택 시장이 좀 얼어붙고 그다음에 미분양 물량들이 시장에서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뭐 제도를 손질을 안 하고 있다가는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살거나 청약 통장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순번을 정해줘도 좋은데 주택 시장이 네. 이러면 미분양이 해소가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과감하게 어떤 분양 제도를 손질을 보면서 그 수요자들이 많이 뛰어들면 아무래도 분양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쟁률도 올리고 거기에 이제 미분양에 대한 리스크도 줄일 수 있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손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소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는 거죠. 아니 그 순번대로 돌아가도 되는데 예. 집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집이 예. 있는 사람도 거기에 뭐 예를 들면은 뭐 동탄에 거주하지 않고 예. 저기 멀리 계신 어허. 분들도 청약에 이제 도전을 하다 보니까 예. 이런 문제들이 과열 현상들이 나타났고 그런 과열 현상들로 인해서 어떤 특정 지역에 좀 쏠림 현상들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면서 정부에서도 청약 제도에 대해서 좀 손질을 봐야 되겠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또 시장에 있던 뭐 여러 뭐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일정 부분 수렴을 하고 손질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도 저의 궁금증은 해소 안 됐습니다. 그런 이런저런 이유로 그 공급 물량이 해소가 안 됐어요. 네. 그걸 갖다가 그러면은 무순위 청약 방식으로 소위 말하는 줍줍 아닙니까 이거는? 네, 그렇죠. 무순위 청약으로 해라 하는 누가 결정하는 그런 생각이면 자동적으로 무순위 청약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누군가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겁니까? 이 청약에 대한 그 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줍줍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무순위 청약은 정부에 있는 그 청약홈 그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일정 수준 그러니까 뭐 청약 경쟁률이 1대1 이하로 나오게 된다면 임의 공급이라고 해서 어떤 뭐 개발의 주체라든지 공급의 주체들이 그 방식을 정하고 그다음에 일정 부분의 그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공급의 주체들이 정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줍줍 안에 소위 말하는 줍줍 안에서도 좀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무순위 청약이라고 하는 그 방식과 그다음에 네. 공급자가 주체가 되는 그 선착순 분양에 대해서는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소장님께서 지적을 하신 우리가 뜨겁게 예. 지금 뭐 청약 시장이 불어오르는 곳 그런 곳들 같은 경우는 일정 그 정부의 그 제도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이 주체에 대해서 누가 몇 채 그리고 어디에 공급을 할 거냐 그 임의 공급 같은 경우는 시행의 주체들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또 줍줍이라고 다 같은 줍줍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이거 그러면 설명 좀 더 들어볼게요. 네.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지. 네, 말씀드린 대로 이 무순위 청약하고 줍줍의 종류 뭐 네네. 설명드리다 보니까 CG가 나갔던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보면은 지금 우리가 청약을 하게 된다라면 특별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1순위, 2순위를 하게 되잖아요. 그 안에서 공급이 다 됐는데 불법 행위가 있었던 경우들이 있어요. 뭐 좀 이제 통장을 그 불법적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또는 세대 가구원 같은 경우를 뭐 위장으로 좀 전입을 해서 한다든지 이런 불법 행위들이 있다라고 하면 기존에 있었던 그 조건을 그대로 이어서 갑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줍줍이라고 하는 거는 거주지 제한이라든지 무주택 조건 저런 것들이 없잖아요. 근데 불법 행위로 돼서 재공급이 되는 것은 이제 무주택 조건과 거주 제한이 따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이제 1대1이 넘는 그 수준, 그리고 계약금이 좀 부족한다든지 어떤 계약을 포기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투기 지역에서 일어나는 주택들, 뭐 이런 규제 지역에서 일어나는 주택들 이런 것들은 무순위 청약으로 가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는 이제 제도가 변경이 돼서 무주택 조건이나 거주지에 대한 제한이 없고요. 그리고 선착순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청약 경쟁률이 1대1이 못 미치는 곳들 있잖아요. 뭐 지방권이라든지 서울의 외곽 지역들 또는 수도권 일부 지역들 뭐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임의 공급으로 하게 돼서 여기 이제 미분양 물량을 가지고 뭐 로얄층이라든지 선호되는 층수들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조건 자체는 무주택 조건이나 청약에 대한 그 조건 뭐 이런 부분들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착순 청약하고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 조건과 거주 제한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불법 행위로 인한 거는 그 주택의 조건 그리고 거주지에 대한 조건이 있는데 지금 무순위 청약 같은 경우도 주택 조건이나 거주지에 대한 그 제한 이런 부분들은 좀 손질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정부가 지금 뭐 재개발, 재건축 착수 요건도 완화하겠다라고 했고 또 리모델링 사업 절차도 간소화하겠다라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뭐 정비 사업 좀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에 그 주요 업무 계획들 뭐 이런 부분 그 추진된 계획들을 보시게 된다면 무허가 건물들은 그 이제 그 노후 불량 주택으로 포함을 할 때 여기서 이제 제외를 했었는데 이 부분들도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포함되지 않았던 보통 이제 무허가 건물들이 30년 넘는 주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포함을 하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노후도가 확보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재개발을 통해서 사업 진행하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까지 재개발하는 데 있어서 무허가 건물이 걸림돌이 됐었는데 이런 무허가 건물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재개발의 속도를 올릴 수 있다라는 것이 어떤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재건축에 대한 진단, 지금 재건축 진단이라고 나와 있는데 과거에는 안전 진단이었거든요. 그래서 재건축의 진단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평가 기준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재건축을 어떻게 하냐? 예전에는 이 건물이 좀 부실하거나 멸실될 우려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점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주민들의 편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완화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나와 있는 자막처럼 문제가 없어도 뭐 요즘에 주차에 대한 문제, 그리고 층간 소음에 대한 문제, 과거에 진 거 같은 경우는 뭐 소음에 대한 그
부분들 그리고 과거 단열, 그다음에 주차 문제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지 않다 보니까 사는데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근데 재건축하기에는 좀 안전하다라는 평가들을 진단을 통해서 나왔었는데 네. 그런 문제가 없다라고 해도 재건축을 희망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방향들. 그래서 위에는 재개발, 밑에는 재건축. 그리고 마지막에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가 좀 없고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대비했을 때 우리만 좀 소외받는다라는 뭐 평가들이 많았었는데 아파트 리모델링도 사업에 대한 그 절차를 좀 간소화하면서 사업에 대한 속도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심의를 해서 사업 속도를 올릴 수 있는 방향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재개발 재건축하고 마찬가지로 건설 사업 면허가 없어도 조합들이 주체가 돼서 사업을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들로 변화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추진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비 사업 외에도 주택 공급이 좀 부족하다라는 평가들이 많은데 이제 신축 매입 주택 집을 짓고 나서 이제 매입을 하는 그런 주택들이 있는데 공사비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 보니까 공사비 3에서 한 5% 정도를 인센티브해서 선 지급을 해서 주택 공급을 할 수 있게 또 신축 매입 주택을 짓는 그 사업자들이 좀 자금적인 자금적으로 좀 부족하신 분들도 많고 대출을 일으켜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금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까다로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통해서 선지급을 해서 사업에 그 속도를 올리고 사업의 물량을 확보를 할 수 있게 지금 추진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상반기에 신축 매입 그 임대주택이 앞으로 저런 그 공사비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가지고 뭐 한 4만 2천 가구 정도가 착공이 된다라면은 아파트 시장의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임대주택들 그리고 임대주택의 그 전세가 그다음에 월세가의 불안 요인들이 신축 매입 임대주택을 통해서 일정 부분 좀 분산되는 그런 효과들을 통해서 주택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겠다라는 그런 업무 추진 그 계획들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진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라면은 시장에 그 주택 가격과 또 임대주택 안정에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한 1, 20년 전 대비 재개발이나 리모델링 여기에 대한 기대감 같은 거는 많이 약해졌어요. 특히 이렇게 이제 좀 어느 정도 연령이 되시는 분들은 막 대충 살래 하는 분위기도 많고 무슨 이게 돈이 크게 안 된다는 거. 네. 그죠? 좀 그런 게 있는데 어쨌거나 정부로서는 정비 사업의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고 결국 또 이제 대형 건설사들 간에는 이 정비 사업에 대한 수주전이 또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서울 시내에서 지금 현황이 대충 어떻습니까? 지역별로. 지금 그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네. 사업이 되는 곳만 진행이 되고 사업이 안 되는 곳들은 안 된다라는 그 평가들이 많은데요. 그 평가는 뭐냐면 결국 돈이 되는 사업장들에만 시공사가 달려드는 그런 구조거든요. 돈이 되는 곳만. 예. 지금 CG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잠실 우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탄천 주변 보면은 강남 운전면허 연습장 옆에 보면 잠실 우성 1, 2, 3차 아파트가 있어요. 네. 저기가 사업에 대한 규모도 크기 때문에 시공사들이 붙어서 공사비 920만 원을 제한을 하면서 추진을 하겠다라는 그런 방향이고요. 그리고 한남 4구역 보광동 있는 위치에 있는데 보통 이제 반포 건너편에 있는 사업지잖아요. 저기도 소위 말하는 그 돈이 된다라는 사업지다 보니까 저기도 이제 삼성물산하고 현대건설이 입찰을 하는 데 있어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웬만한 사업장에서는 다들 정비 사업하는 데 있어서 손을 놓고 두 손 두 발 다 드는데 저런 사업장 안에서 경쟁 입찰들이 나온다라는 거는 그래도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들이 있고 사업성이 있다라고 평가되는 곳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으로 보면은 성남은행 주공 여기가 예전에 두산에서 계속적으로 입찰을 했었는데 그 좀 반응이 별로 그렇게 막 와닿지는 않았나 봐요. 근데 포스코 ENC에서도 같이 입찰 경쟁을 뛰어들면서 뭐 하이엔드 브랜드를 넣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한 650만 원 정도의 그 가격으로 형성을 하면서 지금 수주전을 벌이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비 사업이라는 게 참 이 문제가 뭐냐면은 네. 우리가 규제를 계속적으로 그 정비 사업
지는 많이 하거든요. 뭐 소위 말하는 그 투기 세력들이 많이 몰린다라고 하는데 사실 재개발 재건축의 그 사업지가 투자하는 세력들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뭐 투기 세력이라고 보는 입장도 있겠지만 뭐 저 개인적으로는 투자자들이라고 보는데 투자자들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개발이 현실에서는 어려워요. 아하. 그 뭐 네네. 추가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야지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택 정책들을 보면은 현실에서 보면 이게 참 안 맞는 게 주택 가격이 오르면은 규제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재개발 재건축은 주택 가격이 오를 때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네, 그때는 또 맞아요. 규제를 하고 맞아요. 그 주택 가격이 떨어질 때는 또 부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택 가격이 떨어질 때는 사업성이 안 나와가지고 재개발 재건축을 안 글쎄, 하려고 한단 글쎄. 말이에요. 공급이 네. 부족해지게 되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뭐 사실 그 프레임은 아주 좀 정의롭죠. 뭐 투기 세력을 막고 어떤 그 입주자들이나 그 거주민들을 위해서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는 방향성은 맞는데 현실에서는 그러게요. 투자자들도 들어가 줘야 되고 그리고 주택 가격이 오를 때 이렇게 누르게 된다라면은 그곳에서 뭐 재건축 또는 재개발을 통해서 주택 공급이 어렵다. 그게 이제 어려운 것들이 몇 년 지나고 나서 주택 공급 부족, 특히나 뭐 선호하는 새 집이 부족하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문제, 그리고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규제 정책에 대해서는 뭐 일정한 그 수준 안에서 하는 게 맞는 거지 너무 그 눌러버리게 된다면 사업이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러게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 투기 세력을 막기는 막아야겠지만은 이제 뭔가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은 또 막아서는 안 되는 게 현실적인 상황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 정비 사업 들어간 일기 신도시 좀 볼게요. 지금 보니까 이제 선도지구 선정 마무리됐고 이제 대규모 지금 이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정부도 지원 방안을 내놓긴 했는데 사실 공급 자체가 워낙 지금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이주 자체도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어떤 주택 정책에 대해서 규제가 있지 않고 있었다면 그 물량들이 있어서 이런 이주 수요들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라는 평가들이 많아요. 지금 1, 2신도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이주들이 발생되면 그 수도권이라든지 그 서울권역 뭐 이런 쪽으로들 많이 그 임대 수요들이 이전을 할 텐데 전반적으로 물량들이 부족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국에 있는 입주 물량 예전도 전년 대비했을 때 뭐 한 27% 정도가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 시장에 대한 그 과열 현상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든지 비아파트 공급을 통해서 이런 과열들을 막겠다라고 보는데 아파트 사시던 분들이 오피스텔이라든지 뭐 비아파트로 가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좀 생활 여건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그 시장 환경과 앞으로 1기 신도시 그리고 서울권 도심권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에서 이주 수요들 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 본다라면은 규제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주택 공급에 대한 그 어떤 뭐 방향 이런 부분들은 뭐 현재 정부가 됐던 뭐 다음 정부가 됐던 일정 부분은 좀 유연하게 좀 대응을 해야 된다. 뭐 제가 말씀드린 유연하다라는 거는 규제의 강도가 너무 강하면은 시장의 혼란과 뭐 임대 시장, 뭐 매매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생각만 해도 참 깝깝해요. 그 기간 동안 어디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디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도 이미 사람 살고 있고 그럼요. 네. 아니면 그냥 조금 멀더라도 지방에 빈집 둘러가야 되나? 미분양. 근데 뭐 거기서 병원을 다니거나 자녀를 키우거나 하면은 내가 거기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래요.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그 인근에 주택이 있어줘야 되는데 이 인근에 주택 공급이 없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네. 참 옛날부터 의식주 했는데 이 주 만만치 않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지금 부동산 시장이 자꾸 한파가 돈다? 진짜 그런가요?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네. 이 동네도 이렇게 됐어 싶은 데가 많아요. 뭐 건물 전체든지 아니면 그 알짜배기 1층이 텅텅 비어 있고 뭐 임대 플래카드가 막 붙어 있고 네. 그게 너무 자주 목격되니까
그렇죠. 지금 소비가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네. 볼 수 있고요. 그런 소비를 통해서 또는 그 소비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주머니 사정이 넉넉해져야지 그 돈을 가지고 집을 살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상권이라든지 자금 여력들 그 수익들이 굉장히 좀 축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경제 성장에 대한 뭐 이런 그 긴축된 그 우려 뭐 이런 것들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가장 크게 반응을 하는 곳이 아무래도 자금 여력이 있는 강남보다는 서울의 외곽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지금 가격 하락세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도봉구, 중랑구, 구로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0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뭐 강남을 비롯해서 그 용산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어떤 예전에 가격선을 보게 된다면 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가격에 대한 격차가 커지면서 소위 말하는 뭐 주택 가격의 뭐 양극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주택 가격이 하향이 된다라는 뭐 이슈가 있다 보니까 또 소위 그 대선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는 그 오세훈 시장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해지를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그러게요. 하면서 강남과 잠실 일대는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많은 시장의 그 전문가들이나 또 부동산에 참여하시고 있는 이해관계자들 얘기로는 오히려 주택 가격이 지금 보합 수준이 아니라 더 빠졌을 때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안 하고 있다가 네. 해제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고 있다가 오히려 보합세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안정화가 되고 있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폐지를 해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내놓는 게 뭐 이게 정치적인 해석을 보면은 이제 대선 행보에 나왔다. 그러니까 시장의 뭐 이런 자율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요즘에 뭐 여러 가지 뭐 검열 얘기도 나오고 하는 게 그 개개인만의 그 자율권 그리고 하나의 권리를 너무 침해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네. 근데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곳 자체도 어떤 거래에 대한 자율성, 그다음에 본인 재산에 대한 자율성을 너무 누르는 그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뭐 가격의 그 안정화에도 뭐 도움이 안 되고 있다라는 평가도 있는 상황에서 뭐 지금 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뭐 폐지에 대한 그 얘기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